DNA라는 물질로 존재하는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단백질로 관련되어 생명활동에 관여한다고 일부 영상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떤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나 변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의 비정상적인 작용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는 암의 종류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폐암에서는 EGFR 유전자 변이가 흔하고 유방암에서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와 허투 유전자 가발현이 흔하다고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암의 원인 유전자가 무엇인가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RAS라는 유전자가 변이되면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췌장암인데 췌장암 환자의 무려 95%가 RAS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췌장암 환자가 RAS 유전자 변이 때문에 암이 생겼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장암 환자의 거의 절반과 폐암 환자의 3분의 1가량이 RAS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혈병, 흑색종, 방광암 등 아주 많은 암에서 RAS 변이가 발견되며 모든 암 환자의 약 3분의 1이 RAS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RAS가 무엇이고 RAS 변이암의 치료법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AS는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 중의 하나입니다. 세포의 성장은 몸의 필요에 의해서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이를 위해 세포는 세포 성장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인 세포 성장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RAS는 이 수용체 하부에서 작용하는 세포 성장 조절체입니다. 이 세포의 성장이 필요한 경우 몸은 세포 성장 인자를 보내고 이것이 수용체에 와서 붙으면 수용체와 RAS가 차례로 활성화되어 세포 내부로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여 그 수가 불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세포의 성장을 멈추고 싶으면 세포 성장 인자의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이 수용체와 RAS가 비활성 상태로 돌아가서 세포 성장 신호를 중단하고 세포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RAS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외부에서 성장 신호를 받지 않더라도 RAS는 불이 켜진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세포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성장 신호로 인해 세포는 성장을 멈추지 않고 결국 무한 성장하는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RAS 유전자의 변이가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RAS 변이암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물론 다른 유전자가 변이된 암처럼 RAS 변이암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이나 방사선 그리고 세포 독성항암제 같은 통상적인 항암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RAS 변이체라는 원인 유전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이 원인 인자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그 작용을 막는 표적 치료제가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RAS라는 유전자가 발견된 지 40년이 지났고 그간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방되는 RAS 표적 치료제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발암 유전자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많이 개발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의외입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변이된 EGFR의 표적 치료제들을 지난 27부에서 소개하였고 유방암에서 과발견되는 허투의 표적 치료제들을 3부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RAS 표적 치료제 개발은 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일까요? 그 이유는 RAS라는 물질의 구조적 특성에 있습니다. 변이된 RAS는 주로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된 RAS는 표면이 매끄럽고 틈이 없어서 표적항암제가 결합할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RAS는 표적치료제를 만들 수 없는 물질이란 뜻으로 언드러그블이라고 불려왔습니다. RAS 변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표적치료제가 없자 이 분야의 선두 과학자들은 We cannot win the war on cancer without taming RAS, 즉 우리가 RAS를 잡지 않고는 암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라는 기고문까지 발표하며 RAS 공약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라스 공략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라스의 활성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변이된 라스는 세포 성장 신호를 받지 않아도 활성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세포 내 모든 변이 라스가 항상 활성 상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라스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정상세포에서 라스는 세포의 필요에 따라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라스 변이가 발생하면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는 쉽게 전환되지만 활성에서 비활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변이 라스가 활성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로 못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활성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으나 힘들게 돌아가서는 금방 활성 상태로 되돌아와 오랫동안 활성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라스 변이암 세포에는 활성 라스가 비활성 라스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이런 상태를 변이 라스가 활성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스가 변이된 암세포에서도 비활성 라스가 비록 소수이나 존재는 합니다. 이에 착안하여 활성 라스에 표적항암제를 붙일 장소가 없다면 비활성 라스에 붙는 표적항암제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 결합은 비활성 라스가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활성화된 라스들은 어떻게 될까요? 활성 라스도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비활성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표적항암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다면 이 약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활성 라스에부터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모든 변이 라스가 차례로 표적항암제에 잡혀 모두 활성을 잃고 결국 암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표적항암제가 실제로 개발되어 지금도 라스 변이암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는데 그것이 소토라십 성분의 루마크라스와 아다그라십 성분의 크라자틴입니다. 이들은 각각 2021년과 22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고대해오던 라스의 첫 번째 표적항암제였기에 이에 대한 기대감은 당시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에 비하여 비활성 라스 표적 치료제의 효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표적 치료제들이 문제가 되는 활성 라스에 결합하지 않고 비활성 라스에 결합하므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암세포 내 모든 활성 라스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라스와 라스 변이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사실 라스는 한 종류가 아니고 K라스, N라스, H라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암에서 발견되는 라스 변이의 85%는 K라스이고 N라스와 H라스가 그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암 환자에서 문제가 되는 라스 변이의 대부분은 K라스입니다. 또한 라스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장소와 방식도 아주 다양한데 K라스의 경우 12번째 아미노산 변이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의 아미노산 G가 C나 D 혹은 V로 바뀐 것들을 포함하여 그 종류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N라스와 H라스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나타납니다. 이 중 어느 라스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지 그 발생 빈도는 암이 생기는 장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소토라십과 아다그라시브는 이 많은 라스 변이 중 오직 K라스의 G12C 변이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표적항암제는 G12C가 아닌 다른 K라스 변이나 N 및 H라스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효능이 제한적이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적인 라스 표적항암제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비활성 라스가 아닌 활성 라스에 결합하고 K, N, H라스 모두를 가리지 않고 공략하며 되도록이면 많은 변이 유형에 작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항암제가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그런 항암제가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주인공은 미국의 어느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라스 공략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에 활성화된 라스 변이체를 가진 암세포가 있고 이 회사가 개발한 RMC라는 약물을 투여하면
이 물질이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암세포 내에는 사이클로필린 A, 줄여서 CYPA라는 단백질이 아주 많고 이 단백질에 RMC가 결합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결합체는 RAS로 이동하는데 그양 약물들과는 달리 이 결합체는 활성화된 RAS에도 결합합니다. 그 결과 RAS의 작용이 차단되어 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RMC는 기존 RAS 표적 항암제와는 달리 활성화된 RAS에 결합하여 작용 속도가 빠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RMC와 CYPA 결합체의 공략 대상이 특정 RAS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K, N, H RAS를 모두 다 포함하며 또한 12종의 RAS 변이체를 폭넓게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암에서 발생하는 RAS 변이체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획기적인 표적항암 물질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RMC 연구개발 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2024년에 발표했습니다. 먼저 약을 개발한 내용은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했고 이 약물이 췌장암과 폐암에 작용하는 효과를 동물에서 분석하여 각각 네이처와 캔서 디스커버리라는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RMC가 사람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 RMC의 여러 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RMC7977과 RMC6236입니다. 이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RMC6236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참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환자 2명의 임상 연구 결과를 2024년 6월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케이스는 77세 여성으로 KRAS의 G12D 변이가 일어난 췌장암이 간과 복막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는 독성항암제 치료를 받았으나 간 전이암이 오히려 더 커져서 임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RMC6236을 복용하였습니다. 이 약은 21일간 경구 투여하였고 이를 한 사이클이라 합니다. 그리고 좀 쉬다가 다시 두 번째 사이클을 시작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두 사이클 후 간암이 68% 감소하였고 또다시 두 사이클 후, 즉 총 4사이클 후에는 CT상으로 암이 보이지 않는 완전 반응이 나타나서 그 후 이 논문 발표 시점까지 5개월간 암이 없는 상태로 치료 중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 환자가 RMC6236을 복용하기 전과 복용 12주 후에 찍은 CT 사진인데 복용 전에 10mm 정도였던 암이 12주 후에는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RMC6236이 전이된 RAS 변이암에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3세 여성으로 KRAS의 G12V 변이가 일어난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이었습니다. 이 환자도 여러 종류의 면역항암제와 세포 독성항암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같은 방식으로 RMC6236을 투여했는데 두 사이클 후 완전히 치료되어 그 후 8개월간 암이 없는 상태로 치료 중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환자의 CT 사진인데 49.8 그리고 11mm에 달하던 암 덩어리가 RMC6236 치료 6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RAS 변이암과 그 치료법의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RAS 변이암은 췌장암의 95%, 전체 암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지만 RAS라는 단백질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표적항암제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한 생명공학 회사의 참신한 전략으로 획기적인 물질이 개발되었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그 효능에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한 듯합니다. 이 물질의 임상시험이 조만간 완료되어 모든 RAS 변이암 환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